옛날 옛적 경남 창원의 해골산이라고 불리는 곳에는 깊고 신비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산은 이름처럼 음산하고 두려운 기운이 맴돌아 사람들은 이곳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히 음침한 산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신성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해골산에는 아주 오래된 신목이 있었습니다. 이 신목은 몇백 년을 넘어 수천 년 동안 그 자리에서 자라난 고목으로 신령한 기운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신목에 기도를 드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래전 이 산에 살던 신녀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신녀는 마을 사람들이 신목만큼이나 존경했고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해골산 깊은 곳에 위치한 작은 암자에서 살며 신의 목소리를 듣는 능력으로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불행을 막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신녀는 예고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고 마을 사람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신녀가 사라진 후로 해골산은 점점 더 음침한 기운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신녀의 사라짐이 산의 신이 무한 때문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매년 특정한 날이 되면 해골산에 올라 신녀를 기리며 기도하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몇 세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은 신녀가 남긴 전설을 조금씩 잊어갔지만 그녀와 신목의 이야기는 마을 노인들에 의해 계속 전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학자가 이 전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도현이었고 오랜 시간 동안 한국 민속신앙을 연구해온 그는 해골산의 비밀을 파헤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도현은 해골산으로 향했습니다. 도현은 험난한 산길을 오르고 올라 마침내 신목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신목의 뿌리 근처에서 어떤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신녀가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양이 새겨진 작은 돌판이었습니다. 이 문양은 신녀가 전해들은 신의 메시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도현은 돌판을 꼼꼼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돌판은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 있었고 거기에는 해골산의 영적 비밀을 풀어나갈 수 있는 단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연히도 그 모양은 마을 근처 작은 연못의 지형과 일치했습니다. 도현은 즉시 마을로 내려와 연못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못에 도착한 도현은 돌판 문양을 따라 조사를 진행하며 연못 가장자리에 숨겨진 비밀 출입구를 발견했습니다. 출입구는 자연의 경이로움과 고대의 지혜가 깃들어 있었고 그 끝에는 신녀가 남긴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그녀가 왜 이 산을 떠났는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신녀는 오래전부터 이 산이 단순한 숲이 아니라 영적 세계로 가는 천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비밀을 누구에게도 밝혀지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 산에서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신녀의 진정한 목표는 그 비밀이 인류에게 더 큰 재앙을 불러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현은 진실을 알게 된 후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신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해골산을 단순한 무서운 장소가 아닌 소중히 지켜야 할 성스러운 땅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골산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순례지로 자리 잡았으며 매년 신녀를 기리며 해골산을 찾아기도 하는 전통이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해골산과 신녀의 전설로 인해 창원의 민속신앙이 어떻게 형성되어 갔는지를 보여줍니다. 신녀의 비밀은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을 것이며 해골산 주위에는 여전히 그녀의 숨결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인천 지역은 망망대해가 펼쳐진 아름다운 해안선으로 둘러싸인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주로 어업에 종사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따금씩 바다에서 개항하지 못할 정도로 강한 폭풍이 몰아치고 마을 사람들은 그로 인한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다의 분노를 잠재울 방법을 찾고자 점차 해안가를 오가며 여러 해안가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도와 제물은 별로 효과가 없어 보였고 바다가 잔잔해지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나타나 그는 자신이 꿈에서 푸른 비늘을 가진 거대한 용을 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용은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키며 바다의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그 용이 해룡이라 불리며 이 지역 바다를 수호하는 수호자라고 믿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르신의 꿈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아 해룡에게 바칠 제물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날을 정하고 풍성한 제물과 함께 바닷가로 가서 해룡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 후로 놀랍게도 바다는 차츰 잔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폭풍의 빈도가 줄어들고 어획량이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며 해룡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마을은 번영을 누리게 되었고 해룡에 대한 신앙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매년 해룡제라 불리는 축제를 열어 바다의 수호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현했습니다. 다양한 공연과 해룡 모양의 등불이 빛나는 가운데 마을 사람들은 함께 모여 축제를 즐기며 인천의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인천의 해안선을 따라 걷다 보면 해룡에 대한 전설을 전해 듣거나 기념품 가게에서 해룡 모양의 장식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천 사람들에게 해룡은 단순한 전설 속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신앙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수호신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전설은 인천의 과거와 현재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며 바다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희망과 신앙을 이어주는 중요한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전라북도 정읍은 고유의 민속신앙과 전통이 숨쉬는 고장이다. 그 중에서도 정읍의 산신제는 정읍 지역민의 산속 깊이 뿌리 내려있는 신앙행위로서 사람들은 이를 통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냈다. 오늘날에도 매년 산신제가 열리는 날이면 정읍 사람들은 그 옛날 선조들이 그랬듯이 신성한 산을 찾아가 제사를 올린다. 이 이야기는 정읍의 한 작은 마을 붕가리에서 열리는 특별한 산신제를 다루고자 한다. 붕가리는 정읍시에서도 유난히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산간 마을이다. 마을 안길을 걷다 보면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듯 고즈넉한 시골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붕가리에 매년 산신제는 가을이 무르익을 무렵 나뭇잎들이 노랗고 붉게 물들어가는 시기에 치러진다. 날이 밝기 전 어스름 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산신제 준비에 여념이 없다. 산신제가 펼쳐지는 사는 마을이 수호신이 거주하는 성지로 여겨지는 학성산이다. 이 산 정상에 자리한 거대한 바위는 학성암이라 불리며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은 이 바위에 산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다. 산신제는 이를 기리기 위한 행사로 마을 주민들은 이날만큼은 각자의 전통 의상을 차려입고 학성산으로 모여든다. 제사를 주관하는 제주는 가장 고령의 어르신께서 맡는다. 그는 이른 새벽부터 제단을 정성스레 닦고 산신께 올릴 음식을 준비한다. 돼지머리, 과일, 떡, 술 등 산의 진미가 제단 위에 가지런히 놓이면 제주와 마을 사람들이 그 앞에 도열하여 조용한 기도로 산신제를 시작한다. 이때 고남이라 불리는 전통 곡조가 울려 퍼지며 대나무 피리의 청아한 소리가 산속에 은은하게 번져간다. 기도가 끝나면 제주는 산신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의미로 술잔을 3번 올린다. 각기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술잔은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바람을 담고 있어 마을 주민들은 신중한 마음으로 함께 이를 지켜본다. 그 다음은 마을의 젊은 남성들이 심장을 울리는 북을 두드리며 전통 무용을 펼친다. 이는 산신께 즐거움을 전해드리고자 하는 마을의 오랜 전통이다. 한편 산신제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순간은 바로 학성암에 등반하는 대목이다. 어린아이부터 나이가 지긋한 노인까지 마을 사람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산을 오른다. 그 길에는 산신께 바치는 노래가 어우러져 신성한 분위기가 감돈다. 정상에 도달하여 마을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서면 산신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각자의 소망을 빌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다. 마침내 산신제가 마무리될 즈음 마을 사람들은 제단에 올렸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산신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표한다. 그 속에는 자연의 품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의 따뜻한 정과 공동체 의식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산신제는 단순한 제사가 아닌 자연을 경외하고 공동체를 결속하는 정읍의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다.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정읍의 산신제는 여러 세대를 이어 계속되어 왔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자연과 그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인간 이야기 속에서 붕가리의 산신제는 앞으로도 정읍을 지켜줄 것이다. 그 숨겨진 이야기들이야말로 오늘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선사한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영암의 깊은 산골짜기에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와의 왕래가 어려웠지만 그만큼 자연이 잘 보존되어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갔으며 그 중에서도 마을의 상징이자 수호신으로 여겨지는 호랑이를 특별히 신성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때때로 산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호랑이의 울음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인간의 형상으로 빚어진 듯한 감정을 실은 소리였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를 호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 소리를 들으면 오늘은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을에는 이 호랑이에 대한 오랜 전설이 내려옵니다. 전설에 따르면 오래전 이 마을에는 질병과 가뭄이 계속되어 모두가 고통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과 절망 속에서 매일같이 하늘에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한 노인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어느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신비로운 광채를 내뿜으며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마을을 구하려면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하얀 호랑이를 만나야 합니다. 그 호랑이는 이곳의 수호신이며 그의 도움을 받으면 모든 재난이 사라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봄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지만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노인은 마을의 몇몇 청년들과 함께 산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숲속을 헤매었고 나무와 바위 사이를 가로지르며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가 저물 무렵 그들은 눈부시게 하얀 호랑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호랑이는 노인의 꿈에서 본 아름다운 여인처럼 신비로운 광채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호랑이는 그들에게 다가와 상냥한 눈빛으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노인은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호랑이에게 다가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그들을 안내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가로챘습니다. 그 길 끝에는 크고 아름다운 연못이 있었으며 그 연못에 물을 가져와 마을에 뿌리면 모든 재난이 사라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음날 마을 사람들은 연못에서 가져온 물을 온 마을에 뿌렸고 신기하게도 모든 질병과 가뭄이 사라졌습니다. 이 마법 같은 사건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매년 그날을 기념하여 특별한 제사를 지내며 하얀 호랑이를 기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호랑이의 호령이 다시금 들려오곤 했습니다. 이렇게 영암의 마을은 호랑이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시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주는 귀중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